SPX 교재 파일 안에 파트 01번 시험 유형 따라하기 가셔가지고 유형 4-1번 문제가 있죠. 여기 보면 유형 4-1번 문제도 있고 4-1번 정답도 있는데요. 4-1번 문제를 열어주세요. 4-1번 문제 이걸 열어주세요. 파트 01번 시험 유형 따라하기 안에 유형 4-1번 문제 열어주시면은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평생 학습센터 온라인 나오죠. 요걸 가지고 해보자 이거죠. 교재는 제2권 90쪽이고요 2-90쪽이고 파일은 조금 안내해드린 대로 유형 4-1번 문제입니다. 요걸 열어서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젤 작업 시트의 내용이 만들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즉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셀서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준비된 파일 유형 4-1번 문제에서 제1작업 시트가 있죠. 제1작업 시트에 그 1작업 시트 작업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실제 요걸 다 만드시는 거죠. 이거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제 문제에서는. 근데 지금은 만들어진 제1작업 문서가 이제 제공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해보자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B4부터 어디까지요? B4부터 H11셀까지 잡아요. B4부터 H11셀까지를 잘 잡아주시고 이걸 갖다가 복사하는 거죠. 요 셀 범위 잘 잡아주시고 홈 탭에 보면은 클립보드 그룹에 보면 복사하기가 있죠. 홈 탭에 클립보드에 복사하기 눌러서 자, 복사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었죠. 점선이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복사가 되었다는 소리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제 3작업 시트로 가는 거예요. 3작업 시트. 여기 3작업 시트도 만들어져 있죠. 3작업 시트로 가셔가지고 B셀 찍어요. B셀은 바로 뭐냐면 붙여넣을 위치. 제 3작업 시트에 B셀 클릭하고 붙여넣기 명령 안에 보면은 붙여넣기 도구 밑에 드랍 버튼 보이죠? 여기 가셔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그냥 붙여넣기 말고 원본 열 너비 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붙여넣기 안에 6번째 있는 거 원본 열 너비 유지를 선택해요. 이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원본의 열 너비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 3작업 시트에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죠? 이걸 가지고 작업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이런 모양으로 바로 정렬 및 부분합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렬을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조건의 1번 보시죠. 조건 1번 보면은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해 달라고 되어 있죠. 그 타이틀이 그래서 이게 바로 타이틀 정렬 및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정렬은 이제 어떻게 정렬을 해 주시면 될까요? 여기 분류별로 정렬해 놓은 거네요. 분류별, 인문교양, 외국어, 생활스포츠 순으로 정렬해 놓은 거네요. 그죠? 자, 이거는 무슨 차순일까요? 내림차순이죠. 보통은 이제 실제 나오는 문제 보면은 내림차순 정렬하는 걸로 이렇게 제시가 돼요. 내림차순은 이제 뭐냐면 오름차순이라는 게 또 있죠. 오름차순 뭐예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는데 오름차순은 순서대로 가는 거죠. 한글 같은 경우는 뭐 가나다나 마바사 가나다 순으로 가는 거고 숫자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영어는 알파벳 순으로 가는 게 오름차순이죠. 내림차순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여기선
보니까 인문교양, 외국어, 생활스포츠 보니까 내림차순이네요. 여기 이제 요 친구들 갖다가 전부 다 잡아요. 곱하기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전부 다 잡아줘요. 보통 데이터 분석 도구는 전부 다 잡아줘요. 다 잡아주고 들어가요. 잡고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정렬로 들어가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정렬로 가볼게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정렬 가셔가지고 정렬 대화 상자가 열렸죠. 정렬 대화 상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내 데이터에 머리로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고 정렬 기준을 이제 정하라고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요? 분류죠. 분류로 놓고, 그죠? 분류별로 해서 이제 정렬하겠다는 얘기죠. 정렬 이제 오름차순이 있고 또 이제 오름차순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해 보면은 내림차순도 있고 사용자 지정 목록도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일단 내림차순이에요. 정렬 내림차순 선택하시고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눌러주면 이제 분류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정렬이 된 거죠. 인문교양, 외국어, 생활스포츠 순으로 정렬되었죠. 정렬이란 건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순서에 맞게 이렇게 재배치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렬이 되었어요. 자, 정렬된 데이터들 모두 다 잡아주시고, 자, 정렬된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보면은 부분합이라고 있죠. 부분합으로 가시는 거예요. 부분합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부분적인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분류별로 그룹화를 시켜놓은 거죠. 분류별로 그룹화를 시켜놓고 분류별로 뭔가를 해놨죠. 각 그룹 밑에다가 개수도 구해놨고 평균도 구해놨어요. 즉 여기 보면은 조건의 1번 보세요. 1번 보면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강점형의 개수하고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분류별로, 그러니까 인문교양인 애들은 강점형은 3개다. 또한 인문교양인 애들의 신청 인원은 평균은 80명이다. 이걸 구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구해준 작업을 이렇게 해준 작업을 부분합이라고 그러고요. 부분합 작업을 해보자 이거죠. 요 잡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부분합으로 들어가 보죠. 자, 부분합 들어가셔가지고 자,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룹할 항목이라는 건데 이거는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정렬하시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분류별로 그룹화 시켜주기 위해서 앞에서 뭘 한 거냐면 분류별로 정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렬을 알맞게 해주셔야지 올바로 된 부분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정렬 따로 하지 않고 그냥 하시게 되면은 올바로 된 부분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분류를 선택할, 그룹할 항목은 분류별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뭘 구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점형의 개수. 그러니까 일단 함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이게 함수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가지 함수를 선택할 수가 있죠. 합계도 있고 평균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는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무엇의 개수냐면 무엇의 개수예요? 무엇의 개수? 강점형의 개수. 그래서 여기다 강점형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냥 분류별 강점형의 개수로 계산되는 거예요. 1차로. 그렇죠? 이걸 갖다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분류별 이제 강점형의 개수가 이렇게 요약이 돼서 나왔죠. 여기 이제 3,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다른 말이 뭐야? 인문 교양인 애들의 강점형의 개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준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일단 해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분류별 강점형의 개수를 구하신 내용이죠. 평균을 구해볼 건데요. 여기 이제
일단 개수하고 평균을 한 방에 구할 수는 없는 걸까? 안타깝게도 그건 못하죠. 개수하고 평균을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합을 할 때 보면은 함수를 한 방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잡고 이제 개수를 구한 다음에 잡고 이제 전부 다 잡은 다음에 부분합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함수를 갖다 선택을 하는데 한 개밖에 사용 못해요.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합 한 번 할 때마다 한 개의 함수만 선택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평균을 또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기존에 개수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부분합 대화 상자가 다시 열렸고요. 만약 잘못되셨다면은 모두 제거를 누르시면 이제 싹 지워지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강점형만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거 선택하셨어요. 다른 거 선택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강점형의 개수하고 수강료의 개수가 둘 다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 이렇게 수강료의 그 계산하는 거 지워준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완전한 방법이 될 수가 없고, 이런 경우는 부분합에 들어가셔가지고 모두 제거를 합니다. 잘못된 내용 나왔다. 그럼 모두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모두 제거하시면 다시 잡고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래서 엉뚱한 내용이 이제 그 계산 항목에서 엉뚱한 내용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강점형의 개수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 강점형만 체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분류별 강점형의 개수를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개수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평균을 구하는 내용을 또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그룹화 항목은 분류가 되는 거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해주시는 거고, 무엇의 평균일까요? 신청 인원의 평균. 신청 인원만 체크해 주세요. 다른 거 체크하지 마시고 신청 인원만. 분류별 신청 인원의 평균으로 설정해 주시고, 요거는 체크를 풀어줍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걸 체크해 놓고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평균으로 대치가 돼버려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부분합 들어가서 모두 제거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두 제거하고. 부분합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부 수정이 안 된다는 거. 하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걸 싹 없애주는 거죠. 부분합에 들어가셔가지고 모두 제거하시고 다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개수부터 다시 구해보죠. 개수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개수냐면 분류별 개수인데 어디 개수냐? 강점형의 개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아예 체크를, 이게 지금 중첩 부분합이죠. 개수하고 평균이 둘 다 들어간 중첩 부분합인데, 중첩 부분합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체크를 처음부터 풀어주셔도 돼요. 이 부분을 새로운 값으로 대칭 체크를 갖다가 풀어주시고 확인 한 다음에 이제 개수가 일단 들어갔죠. 강점형의 개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분합 또 들어가서 이번엔 평균으로 구해주는 거죠. 어디 평균이냐면 어디 평균이요? 신청 인원의 평균. 그룹화 항목은 분류로 그대로 놓고 함수는 평균으로 놓고 계산 항목을 신청 인원으로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인문 교양 개수가 구해진 상태에서 평균 계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추가돼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부분합의 내용 다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뭘 하라고 돼 있죠? 조건의 2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개요 지우시오. 개요가 뭐예요? 개요. 개요라는 거는 왼쪽에 보이는 요 윤곽을 말하는 거죠. 이 윤곽을 안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요걸 개요를 지우는 방법은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그룹 해제로 가세요. 그룹 해제 가셔가지고 그룹 해제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개요 주우기를 해주시면 개요가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신 내용과 출력 형태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